DJI 독 그리고 젠뮤직 L2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한빛드론 솔루션 사업팀의 김충만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DJI 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독 제품이 공개된 지가 좀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재원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사실 저희 옥상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실제 독 제품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작해서 플라이트허브2에서 조작을 해서 또 날려볼 수 있는 그런 실제 시연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독 제품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젠뮤직 L2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DJI 솔루션 매니저께서 와주셨어요. 솔루션 엔지니어께서 와주셔서 이 장비에 대해서 또 사용하는 여러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장비 저희가 날려서 데이터 취득을 하고, 그리고 테라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좀 시연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럼 먼저 DJI 독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T 페이지가 좀 많은데 최대한 필요한 내용들만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DJI 독 제품 간단한 크기나 무게 같은 사양들이 나오는데, 사실 무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겁지는 않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크게 무겁지는 않고, 그리고 설치 필요 공간이 지금 1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뚜껑이 열리는 아래쪽에 이런 형태를 감안을 했을 때는 양옆으로 2m 정도의 설치 공간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JI 독 같은 경우에는 감시 카메라와 기상 관측 장비, 그리고 내장형 송신 안테나, RTK 모듈, 그리고 엣징 컴퓨터 확장 슬롯을 탑재한 올인원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DJI 독의 또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TC 공조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항시 작동 가능하도록 영하 35도에서 50도, 영상 50도 정도까지 항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조 장치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진 방수 등급에 대해서는 전체 제품에 대한 방진 방수 등급이 약 IP55 등급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부품들, 이 주요 부품들은 아무래도 빗물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진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요하기 때문에 IP67 등급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뢰 보호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혹시나 이제 낙뢰로 인한 피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서지 보호기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혹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원이 차단될 것을 대비해서 내부에 내장 배터리 슬롯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장 배터리 슬롯을 사용을 하면 전원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순간에서도 약 5시간 정도까지는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여러 비상 상황에 대처해서 드론이 안전하게 착륙해서 모든 임무를 미션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DJI 독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까지 동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신뢰성 실험, 환경 테스트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품의 진동 상황부터, 그리고 이제 뒤쪽에 차례차례 나올 영상들을 보시면 영상 내용이 물을 뿌린다든지 바람을 세게 강풍을 불게 한다든지 이런 분진을 일부러 뿌려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는 내부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완벽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과하게 테스트를 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테스트들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을 아예 호스로 뿌리는 것들까지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고 또 그리고 혹독한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DJI 독이 얼마나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도 그 매트리스 30T 제품이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네, 여기는 당연히 중국에서 테스트를 한 부분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그 혹독한 현장 속에서도 그 마무리를 잘 했고, 이렇게 테스트를 완벽하게 잘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DJI 독에 지금 포함되는 장비는 매트리스 30T 제품이 포함됩니다. 이 30T 제품은 LRF 장비로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200배까지 디지털 줌이 되는 줌 카메라, 그리고 광각 카메라와 640, 512 해상도의 열화상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임무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DJI 독의 작동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네, 먼저 설치 및 셋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및 셋업 부분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설치 장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DJI 독 같은 경우에는 설치될 장소가 어떠한 환경에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안정적인 파워 공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나중에 플라이트 오브 투로 그 스트리밍도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업링크 또는 다운링크에 대한 그 대역폭 속도도 특정 필요한 만큼의 그 속도가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영상을 전송하는 데 대해서 방해 요소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설치 장소에 대한 검토가 끝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기 위한 토목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 토목 공사에서는 DJI 독이 설치되는 바닥면에 대한 베이스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베이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흙이나 자갈 같은 것들로 덮여 있는 공사 현장이다라고 했을 때 시멘트를 발라서 그 평탄화 작업을 거치는 경우들도 있고, 이미 평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는 스틸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견고하게 그 설치를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 베이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전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전기 작업에 대해서는 많은 용량의 전기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라든지 길이, 그리고 전체적인 설치 위치에 대한 그 표준 작업들을 다 감안을 해서 작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접지 공사를 통해서 그 현장이 기존 접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접지 시스템을 요하지는 않고, 대신 접지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접지 공사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토목 기반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3단계로 제품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미리 저희가 설치를 해뒀던 스틸 베이스 위에 이 DJI 독을 올리게 됩니다. 고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이 스틸 베이스가 설치가 안 되고 그 시멘트 위에 바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앵커 작업들을 통해서 DJI 독을 고정하는 방법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작업해뒀던 전원, 인터넷, 접지 시스템 등을 연결을 해서 설치를 마무리를 하고요. 이 설치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제품 활성화를 진행을 합니다. 이 제품 활성화 시에는 DJI RC 플러스라는 조종기가 필요하고요. 이건 이제 매트리스 30T 제품을 따로 구매를 하셨거나 350 제품을 따로 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조종기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게 없으신 경우에는 설치를 해드릴 때 저희가 직접 조종기를 가지고 설치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대비해서 그 조종기만 별도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를 통해서 DJI 독과 내부에 들어가 있는 매트리스 30T 제품을 활성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비상 착륙 지점에 대한 설치, 그리고 RTK 그 신호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하고 나서 이 비행 테스트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전반적인 DJI 독 설치와 셋업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제 뒤에 이 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임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먼저 이 DJI 독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임무 자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임무 자동화를 어떤 식으로 그 진행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현장에서 환경에 맞는 임무 자동화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시는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DJI 플라이트 오브 2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이 플라이트 허브 2는 웹 기반의 독 관리 플랫폼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DJI 독 이외에도 매트리스 350 RTK 또는 매트리스 30 시리즈 또는 매빅 3 엔터프라이즈 시리즈까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DJI 독 이외의 다양한 여러 가지 드론 제품들과 호환해서 관제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동 비행이라든지 실시간 원격 비행에 대한 부분들도 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와 유지 보수 등까지 여러 가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한 가지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 자동화 부분에서는 자동 비행 임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임무 방식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D 비행 계획 또는 라이브 미션 레코딩, 현장에서 직접 조종기로 조종하는 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몰입형 3D 비행 경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나오는데 2D 매핑 비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비행 속도와 고도, 그리고 고도 모드, AGL, ASL, 기타 여러 가지 비행 고도에 대한 모드들을 세팅을 하시고 전반적인 임무 모드를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한 뒤에 임무 경로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하고 사진을 찍을 것인지 영상을 찍을 것인지 여러 가지 임무 내용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2D 매핑 비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경로 비행 계획 방법이고, 그리고 순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점검 사항에서 쓸 수 있는 임무 수행에 저희가 사용 드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라이브 미션 레코딩입니다. 이 라이브 미션 레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 독 이외의 장비에서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종기를 통해서 직접 드론을 날리고 이 드론을 날려서 직접 라이브로 조종했던 것들, 그리고 사진 촬영, 영상 촬영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경로 형태로 플라이트 허브 2에 불러와서 작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 중에 조금 소규모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좀 적합한 임무 계획이고요. 네, 마지막은 3D 비행 계획입니다. 이 몰입형 3D 비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트 허브 2의 3D 모델,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3D 모델 자료나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자료를 불러와서 지도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시한 지도 데이터 위에서 키보드로 경로를 설정을 하시거나 마우스로 경로를 세팅해서 비행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적용 시나리오가 사실 현장에 갈 필요는 없지만 이미 생성된 3D 모델링 데이터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에 대한 상세 점검 같은 경우에 좀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몰입형 3D 비행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시겠는데요. 네, 보시면 이건 플라이트 허브 2 지도 위에 3D 모델링 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지금 작업을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모델링 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최신화된 구조물들까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비행 경로를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아까 생성했던 2D 비행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미션을 수행할 DJI 독 제품과 비행 경로를 만들어 뒀던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수행을 할 건지 또는 여러 가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수행을 할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지도상에서 현재 진행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라이브로 비디오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다 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업로드 되어서 비디오와 사진이 플라이트 허브 2 내부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실시간 원격 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실시간 원격 조정은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키보드에서 직접 드론을 조종하는 개념입니다. DJI 독에 설치가 되어 있는 매트리스 30T 제품을 이륙시켜서 키보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비행을 하거나 또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클릭한 포인트에 대한 비행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네, 이쪽 보이시나요? 실제로 이제 키보드로 조작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게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보통 게임에서 캐릭터가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조작을 이제 ASDW 이렇게 화살표 방향처럼 조작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SDW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것들을 QE 키보드가 다 할당이 되어 있고요. 기체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부분들까지 다 키보드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션까지 짜서 날리지 않는 경우에 간단하게 관제하는 곳에서 수동으로 드론을 날려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원격 조정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이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 조작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지도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나오는 지도 특정 범위에 드론을 날려 보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우스 클릭을 하고 드론이 이동하는 도중에 일시정지 버튼으로 중간에 정지도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웨이포인트 형식으로 조종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원격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원격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촬영된 그리고 후처리까지 다 돌아간 3D 모델링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 자료를 플라이트 허브 2에서 불러와서 이제 DJI 독에서는 불러온 데이터들을 통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촬영된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는 플라이트 허브 2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제 접속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노트북을 들고 작업을 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갔을 때 네업으로 들어가셨을 때 안에서 이제 다른 컴퓨터나 별도의 접속된 경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PT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웹 기반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예를 들자면 휴대폰에서 크롬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휴대폰이 이게 인터넷이 터지는 곳이다. 라고 했을 때는 휴대폰에서 플라이트 허브 2에 접속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데이터들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미션을 수행 중이신 부분이 있으실 때는 그것도 실시간으로 현재 계시는 곳에서 휴대폰으로도 다 관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 유지보수가 기본적으로 사실 DJI 독이 원격지에 설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서 뭔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담은 없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DJI 독 같은 경우에는 DJI 독과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매트리스 30T 제품에 대해서 펌웨어 버전을 원격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원격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DJI 독에는 인터넷이 접속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플라이트 허브 2에서 어디서든지 접속해서 현재 DJI 독과 매트리스 30T의 펌웨어 버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디버깅이라고 해서 이 원격 디버깅 모드에서는 내부에 들어가 있는 매트리스 30T의 시동을 원격으로 건다든지 또는 DJI 독의 문을 수동으로 개폐 또는 닫는다든지 배터리의 충전들을 원격으로 실행을 시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원격 작업들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고요. 이 원격 디버깅 모드에 연결해서 경고 메시지, 이 알림 메시지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DJI 독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 예상치 못한 강한 추위로 지금 온도를 조절하는 공조장치가 실행이 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알림 메시지들을 관제 시스템에서 따로 받거나 로그 형태로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JI 독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DJI 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DJI 플라이트 허브 2라는 관제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데 이 관제 플랫폼이 사실상 아마존 서버 AWS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이걸 도입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 내부에 운영하고 있는 자체 서버를 활용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제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이 API, 클라우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플라이트 오브 2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그 개발하신 그 타사 플랫폼들을 통해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뒀던 그 웨이포인트도 직접 비행해서 날려보고, 그리고 2D 매핑 비행 계획도 여기서 직접 하나 생성을 해서 날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직접 한번 이제 만들어 보시고 날려보시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플라이트 오브 2에 처음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이 플라이트 오브 2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연결되어 있는 DJI 독의 그 이제 이 임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DJI 독 프로젝트에 접속해서 들어가면 현재 어떤 독에 그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지, 플라이트 오브 2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지금 제가 누른 이 화면에서 라이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DJI 독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현재 독의 상태를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게끔 조금 가까운 구독에는 하지만 사실 이게 설치되는 현장에 따라서 조금 보안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별도로 CCTV를 설치를 하셔서 그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상 DJI에서 권장하는 것으로는 그 DJI 독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으면 울타리도 설치를 하고 CCTV도 설치해서 조금 더 보안에 민감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로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액션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리모트 컨트롤러 디버깅 모드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버깅 모드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 디버깅 모드에서 그 독의 시스템을 리스타트 할 건지, 또는 독 커버를 열거나 닫거나, 또는 그 기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매트리스 30T 기체가 이제 설치 이후에 그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게끔 중심부를 맞춰주는 것들을 하든지, 또는 기체를 켰다가 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그 DJI 독의 현재 상태, 그 위성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재 온도는 어떻게 지금 맞춰져 있는지, 그 여러 가지 그 스토리지의 용량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디버깅 모드를 끄고 저희가 웨이포인트 미션을 한번 직접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그 여러 가지 메뉴의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데요. 플라이트 루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매핑 임무 계획을 만드시거나 또는 그 만들어져 있는 경로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돌려볼 거는 저희가 미리 만들어뒀던 송전탑 점검에 대한 그 미션인데요. 그 기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창문 밖으로 보시면 강 건너편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저 송전탑을 매트리스 30T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점검하는 루트를 간단하게 하나 짜뒀고요.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해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행을 하실 때는 그 태스크 플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서 먼저 설치가 되어 있는 이제 만들어뒀던 비행 경로를 불러오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플랜을 제가 임의로 테스트라고 진행을 하고, 셀렉트 루트를 들어가시면 미리 만들어뒀던 비행 경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경로를 하나 불러온 뒤에 셀렉트 디바이스 버튼을 누르셔서 현재 조작을 하고자 하는 DJI 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굳이 디바이스를 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게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DJI 독 같은 경우에 플라이트 오브 2에 한 개가 아닌 2개, 3개, 4개 많은 양의 DJI 독을 연동해서 같은 프로젝트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만들어뒀던 이 비행 경로를 어떤 도구에서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네, 디바이스까지 세팅이 들어가시고 나면 이 플랜 타이머도 지금 이제 즉시 진행을 할 건지 또는 그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할 건지 뭐 계속 이제 지정된 이제 비행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유동적이 계속 돌아가면서 진행을 할 건지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즉시 비행하는 모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리턴 톰 고도도 별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리턴 톰 고도를 세팅을 하고 나서 네, OK 버튼을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그 비행 경로가 혹시나 너무 길어서 그 도중에 배터리가 소모가 됐을 때 다시 중단 지점부터 시작을 할 건지 비행 다시 돌아오고 나서 충전한 뒤에 중단 지점부터 다시 시작할 건지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은 비행 경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OK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플랜이 자동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네,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내풍 가능한 풍속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데요. 사실 이 내풍 가능한 풍속이 그 기체의 풍속을 따라갑니다. 이제 매트릭스 30T에 권장하는 내풍 가능 풍속이 약 12m/s이고요. 이제 이 12m를 넘어가는 환경에서는 DJI 독에서 이렇게 현장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비행을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 독 위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 이제 계를 이용을 해서 풍량을 직접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네, 인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작업 환경으로 넘어가고요. 실제 지금 독 화면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독이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독이 열리고 나면 이렇게 기체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촬영이 다 되고 나면 복귀를 해서 이제 그 나중에 복귀를 하고 나면 플라이트 허브 2 내부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촬영됐던 이미지들이 올라갑니다. 네. 사실 그 웨이포인트 비행이랑 사실 크게 다를 부분은 없는 건데 이게 웨이포인트로 2D 미션 비행을 계획을 직접 하시느냐 아니면 이 중첩도까지 고려된 비행 경로를 자동으로 짜주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래도 수동으로 직접 계획을 하셔서 이 미션 비행을 계획을 하셨을 때는 중첩도가 부족해서 나중에 필요로 하는 그 정상 현상을 못 만들어내는 그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여러분들 현장에서 필요하신 방법대로 2D 매핑 비행을 계획을 하시던 웨이포인트 비행을 계획을 하시던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구동되는 그 방식은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조작해 보실 분들은 조작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독이 다음 이제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올라가서 보실 분들은 직접 독이 구동되는 걸 옥상에 올라가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이 문이 닫힐 때 기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문이 닫히기 때문에 문이 닫힐 때 ESC가 이 모터가 자동적으로 특정 각도만큼 회전을 하면서 문이 닫힙니다. 이건 이제 프로펠러가 중간에 껴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방식이고요. 이제 독이 닫힐 때 지금 아직 소리가 안 나는데 위에 소리가 삑삑 소리가 나면 이제 닫히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이게 문이 닫힐 때 여기 있는 모터들이 네,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돌아가면서 자동적으로 문에 걸리고 나면 반대쪽으로 꺾이면서 이제 문이 완전하게 닫혔을 때도 프로펠러가 파손되는 문에 끼어서 파손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돼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DJI 독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재무제 L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2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개된 시점이 조금 이제 됐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스펙에 대한 정보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PT 분량은 좀 많지만 딱 중요한 것들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네, DJI 솔루션 엔지니어분을 모셔서 활용 사례들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뷰를 보시면 사실 여기서만도 이거 한 페이지로 끝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뒷부분 조금 필요한 부분들만 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특징은 가성비가 높은, 네, 가성비가 높은 드론용 고정확도 측량 라이다 제품입니다. 그 흔히들 아시는 라이다 제품이 기본적으로 뭐 5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원, 2억 원 굉장히 비싸죠. 이제 그거를 획기적으로 확 줄여줄 수 있는 가성비, 이제 높은, 가성비가 높지만 정확도가 제법 보장이 되는, 네,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모듈로서 프레임형 라이다, 그리고 DJI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IMU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분의 4인치 RGB 카메라와 삼축 짐벌 모듈까지 통합해서 이제 쓸 수 있는 모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 L2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DJI 테라에서 이제 그 후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측량, 전력, 임업, 시공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뭐 이 정확도 높은 측량용 라이다라고 해서 뭐 정확도나 효율성, 더 높은 침투성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사실 L1이랑 그래서 뭐가 다르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L1이랑 비교했을 때 단연 가장 큰 차이는 더 많은 리턴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턴 값이 L1 같은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 리턴을 했다면 이제 L2에서는 5회까지 리턴을 하기 때문에 그 취득되는 샘플링 되는 데이터의 포인트 수라든지 또는 그 리턴 값이 많아질수록 지면 데이터를 더 추출해내기가 쉬워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투성도 L1에 비해서 이 개별 레이저 포인트의 그 스팟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빽빽한 산림이 우거진 지역에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L1에 대비해서 조금 더 원활한 지면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스캔 모드에 대해서 좀 보시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L1이랑도 흡사합니다. 흡사한데, 그래서 반복 스캔이랑 비반복 스캔이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준비를 했고요. 반복 스캔은 라인 형태로 조금 길게 취득을 하는 방식이라면, 비반복 스캔은 꽃잎 형태로, 원 형태로 취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 스캔 같은 경우에는 도시 측량 또는 지형 측량, 그리고 토공량을 측정하는 등 좀 높은 그 포인트의 그 정확도라든지 이런 그 데이터의 양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좀 유의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비반복 스캔은 딱 봐도 이 FOV의 각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원형 형태로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기 때문에 전력 검사 또는 임업 조사, 산림 지역에서 쓰실 때는 이 비반복 스캔을 조금 더 많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침투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침투성에 대한 거는 리턴 횟수라든지 또는 그 레이저 조사 크기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하는 이 샘플링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L1 대비 개선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업 조사 분야에서는 훨씬 월등히 더 높은 데이터의 그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L1이 스팟 크기가 한 요 정도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좁은 지역에 침투됐다가 다시 반사되는 이 데이터 양이 아무래도 손실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것들이 지금 L2에서는 L1 대비 5분의 1 크기로 사이즈가 확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되는 데이터의 그 양이 없이 리턴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그 정확도의 고정밀도의 데이터를 취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진만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L2와 L1의 각각 이제 모듈을 통해서 동일한 대상지를 저희가 데이터 취득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취득된 걸 보시면 송전탑 같은 경우에 송전탑과 위쪽을 지나가는 조금 더 두꺼운 이 파워라인을 점검을 했을 때
L1에서는 이 두꺼운 것도 조금 이제 묻혀져서 아예 취득이 제대로 안 된 포인트들이 있었다면 L2는 두꺼운 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얇은 선들까지 잘 복원이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파워라인도 보시면 L1을 이제 송전탑을 직접 이제 데이터를 취득을 했을 때 송전탑의 형태가 조금 일그러진다든지 이 데이터 선의 이 정확도, 이 노이즈들이 좀 많이 발생한 것들에 대비해서 L2에서 촬영한 데이터는 이 노이즈도 많이 줄고 이 데이터의 정확도들도 많이 높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성항법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까 IMU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관성 측정 장치인 IMU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 관성항법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이 관성항법 시스템 운영을 자체적으로 좀 개발된 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밀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축에 대한 정확도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후처리 됐을 때 결과물만 따지고 비교를 했을 때 L1 대비 최대 3배 정도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 RGB로 포인트 클라우드에 바로 실시간으로 채색도 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 카메라 성능을 보시면 3분의 4인치의 2000만 화소 그리고 기계식 셔터가 사용이 됐습니다. 좀 다른 장비들을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매빅 3 엔터프라이즈랑 동일한 이제 스펙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스캔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데이터 정사 영상을 취득을 한다든지 3D 모델링을 위해서도 이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 속도나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향상을 했고요. 매트리스 350 RTK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미션을 어떤 구성으로 운영을 하시느냐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최대 지원되는 비행 속도가 최대 15m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1에 비해서 작업 효율이 좀 많이 향상이 됐는데요. 이 L2 같은 경우에는 단일 비행으로 작업 면적 약 한 번 비행으로 2.5km까지 2.5제곱킬로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요거는 특정 어떤 구조를 통해서 세팅을 통해서 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작업 효율이 L1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원스톱으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건 L1에서도 사실 동일하게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파일럿2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미션 비행을 계획을 하고 매트리스 350 RTK와 젠뮤즈 L2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취득하신 다음 DJI 테라에서 취득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소개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를 촬영하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 모드 또는 가시광과 포인트 클라우드를 같이 볼 수 있는 모드, 가시광만 별도로 볼 수 있는 뷰, 총 3가지의 뷰 형태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포인트 클라우드를 고도 모드 또는 반사율 모드, 거리 모드, RGB 모드로 각각 나눠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젠뮤즈 L2에서 추가된 기능인데 매트리스 30T 제품이나 30 시리즈 제품이나 또는 젠뮤즈 H20 시리즈처럼 이 라이다 모듈을 통해서 거리 측정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튼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는 버튼인데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촬영 중인 대상물과의 거리 그리고 촬영 중인 대상물의 실제 고도 값이라든지 좌표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대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반적인 경우에 LRF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매트리스 30T 제품이나 젠뮤즈 H20 시리즈는 최대 1200m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젠뮤즈 L2에서는 500m 선까지만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인데 이거는 조종기에서
이 기체의 미션을 다 끝내고 난 뒤에 바로 조종기에서 확인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에서도 미션 비행이 다 끝난 이후에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나중에 모델링 돼서 나올 것인지를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이제 내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외업 이동했다가 외업 촬영을 끝내고 내업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 왜 촬영이 안 됐지? 라고 해서 다시 외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좀 오류 내용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그 지도 위에 그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을 불러와서 확인을 하는 개념이고요. 이 작업들을 통해서 외업이 정상적으로 잘 종료가 됐는지, 다른 추가 촬영은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체크하시고 내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조종기 내에서 그 병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이게 예를 들면 상당히 넓은 면적에 대한 포인트를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각각 다른 비행에서 취득된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하나로 뭉쳐서 그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구성입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촬영된 데이터를 바로 보는 것에 이어서 이제 넓은 면적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묶은 다음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촬영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아무래도 비행 경로를 각각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중간에 꼭 비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제 직접 추가적인 뭐 비행이 필요한지 내업으로 복귀를 해도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뮤지 L2 제품에 들어오면서 또 새로 생긴 기능 중에 하나인데, 외업 도중에, 촬영 도중에 품질을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비행 임무를 마치고 나면 작업 보고를 내주고요. 이 작업 보고 내용 중에서 실제 경로상의 이제 RTK 기능들이 어떻게 잘 적용이 됐는지, 좀 RTK 위치 정보가 보정이 좀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행 경로 위에 초록색으로 작게 점들이 찍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RTK가 전체 비행 경로 중에 잘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 미션 비행 경로 위에 다 초록색으로 그 점들이 찍혀 있고, 혹시나 중간에 RTK 신호가 조금 끊겼거나 신호가 조금 보정을 제대로 못 받은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감수하고 그냥 내업으로 복귀하실지, 또는 이번 비행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었으니 새로운 비행 경로를 계획을 해서 한 번 더 촬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제뮤지 L2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좀 크게 좀 와닿으시는 부분들인데, 이 제뮤지 L1을 쓰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좀 사용을 한 번쯤 해보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 제뮤지 L1 또는 L2는 무조건 촬영됐던 데이터들을 DJI 테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출력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뮤지 L1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꼭 그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쓸 수 있는 뭐 정확도 보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조금 제한이 되는데, 제뮤지 L2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후처리 기능들에 대한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무료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제뮤지 L1과 L2의 가격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상 그 포인트 클라우드 후처리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유료 기능들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게 이 제뮤지 L2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DJI 테라를 운용을 하시는 데 대한 유지보수 비용 별도로 없이 이 제뮤지 L2와 그 DJI 테라를 같이 연동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것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처리 알고리즘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활용할 때 이전에는 없었던 뭐 GCP나 또는 CP 입력들을 지원을 해서 정확도를 조금 더 보정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단면도를 분석해서, 네, 지금 영상이 잠깐 나오는데 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단면도를 확인을 직접
이 테라 내에서 확인을 하신다든지 하는 기능들도 좀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 지면점을 분류하는 기능 또한 지금 최근 그 테라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로 취득하신 이 데이터의 경우에 DJI 테라에서 후처리를 하시게 되면 지면 데이터와 지면이 아닌 기타 뭐 수목이나 건물 같은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분류해 주기 때문에 이제 이 지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등고선을 만드셔야 되는 뭐 그런 기타 부가적인 후처리 작업들을 하실 때 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DEM 또한 그 설정된 값을 통해서 자동으로 추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 DEM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그 환경에 맞춰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품질 분석 보고 기능도 현재 지금 그 DJI 테라에서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 젠뮤즈 L1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그 이 품질 분석 보고서가 이전에는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가 되면서 포인트 클라우드에 촬영된 이 값도 이 품질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촬영 시간이라든지 처리 속도가 뭐 어땠는지, 처리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뭐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도록 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셨던 부분인데 이제 비행 계획하고 그 기체랑 L2 사용을 해서 직접 데이터 취득을 하고 내업까지 완성하는 이 원스톱 솔루션이 지금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못 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L1이랑 L2에서 가장 크게 또 와닿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아마 L1 써보신 분들이 좀 많이 좀 와닿으실 텐데 IMU 예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젠뮤즈 L1은 비행 전에 기체 시동을 제일 처음 켠 순간부터 비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IMU 센서를 모듈을 예열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빠르게 되면 한 3분, 뭐 길면 5분에서 이게 제가 한 10분까지 구동되는 것을 봤고요. 이 10분이 여러분들 웨업 현장에서 얼마나 크신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날씨 추운데 웨업에서 기체 켜고 네,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날려야 된다. 다 끝나고 기체 끄고 돌아가서 다시 봤는데 데이터가 또 이상하다. 웨업 나가서 또 켜서 네, 그러니까 이런 되게 좀 시간이 아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예열 파트가 젠뮤즈 L2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체 시동을 켜자마자 미리 계획했던 미션 비행 경로가 있으면 그 비행 경로에 맞춰서 바로 이륙시켜서 데이터를 취득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장점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네, 이 패키지 구성은 뭐 크게 말씀을 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1과 L2에 대한 그 비교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많이 사실 드렸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이 데이터율이 그 오중 반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취득할 때 이 포인트의 개수를 최대 몇 점까지 이제 취득을 하느냐, 네, 그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점이 좀 잘못 찍혔는데 3중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느냐, 그리고 오중 반사이기 때문에 다중 반사 최대의 리턴 값을 설정을 했을 때 최대 몇 포인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 수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침투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좀 빽빽한 현장에서의 임업 현장에서 사용을 하실 때도 조금 더 높은 그 재구성률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유효 측정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웨업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반사율들이랑 여러 가지 그 조도 현장들을 다 따졌을 때, 조도 환경을 따졌을 때 유효 측정 거리가 L1에 비해서 L2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장드리는 비행 환경을 따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L1 같은 경우에는 권장 비행 환경이 대상체로부터 약 50m 정도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50m 정도로 권장을 드렸는데 이 L2 같은 경우에는 100m 정도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고도에서 데이터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만큼 웨업 시간이 더 넓은 면적에 대비해서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레이저 거리 측정 기능이 추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DJI 테라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이제 그 원활해졌다든지
또는 쓸 수 있는 이 셔터, 이 카메라 셔터, RGB 카메라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업데이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젠뮤직 L1을 썼을 때와 L2를 썼을 때 사실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죠. DJI 파일럿에서 뭐 듀얼 디스플레이 보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모델들을 구성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돌려본다든지 또는 2D 지도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외형 품질 보고를 본다든지 하는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이거를 L1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웨업 현장에서의 사용 간의 오류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고 웨업 현장에서 빨리 내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역할들을 지금 L2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JI 테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무료로 지원되는 거는 표주나 라스 파일 형태로 출력하는 것까지는 제공을 하고요. 똑같이 L1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그 이외에 데이터의 정확도를 최적화한다든지 포인트 클라우드를 평탄화한다든지 또는 지면점, DEM, 단면 분석,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은 젠뮤즈 L2에서 이제 무료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테라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 L1에서는 쓸 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PPK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서만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사용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AS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보셔야 될 게 대부분의 DJI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무상 보증 기간이 12개월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다만 부품이나 부속의 이런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 크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개월로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서 막 뭐 던지시는 분들까지는 없겠지만 네,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케이스가 부서지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네, 이게 3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건 뭐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뭐 과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봉되어 제공되는 케어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자료를 보내드려서 좀 사용하시도록 네, 저희가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젠뮤즈 L2 간략한 소개를 좀 마치고요. 일단 기체 바로 날리겠습니다. 뭐 기체에 RTK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손 더 안 대시더라도 이륙했던 위치까지 정확하게 찾아서 복귀를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미션이 끝났는데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취득했던 데이터가 네,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뭐 엄청 포인트를 세세하게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네, 촬영됐던 데이터가 이런 정도로 나중에 후처리했을 때 나올 거다라는 거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데이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웨업을 끝내고 복귀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이는 이 고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RGB나 또는 반사율 네, 그리고 고도 모드 다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화면 내에서 만약에 다른 경로에 대한 전체적인 큰 면적에 대한 비행을 하셨을 때 지금 여기는 사실 같은 먼저 저희가 오전에 테스트를 했던 똑같은 구간이라서 이제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한데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두 개 이제 병합해서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병합을 했을 때 지금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이제 큰 면적이나 또는 길게 측정된 아까처럼 전력선 분석에 대한 송전탑 분석에 대한 큰 면적에 대한 경우에 이거 두 개를 병합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제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친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테스트 할 때는 중간에 좀 빈 데이터가 사실 좀 있었어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좀 병합돼서 나온 걸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게 아까 처음에 저희 테스트할 때 촬영됐던 데이터고요. 보시면은 중간에 좀 빈 부분이 있죠. 네, 이런 부분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빈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다른 비행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보안 작업을 거쳤다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두 개의 병합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네, 이렇게 두 비행의 데이터를 합쳐서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여러분들 환경에서 웨업 현장에서 이 데이터 취득을 하실 때 이제 웨업 끝내고 내업으로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것들을 점검하시고 체크하실 때 쓰실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업 현장에서 산림 지역을 재무제 L2로 이제 데이터 취득을 한 그 데이터고요. 네, 보시면 마찬가지로 반사율이나 또는 전체적인 높이 현황 그리고 리턴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재무제 L1이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해서 그 3중 반사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펜타 반사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리턴 값 총 5개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제 최신 버전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기능인데 이제 유형별로 나눠서 이렇게 지면 포인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면 포인트나 또는 지면 포인트가 분류되지 않은 기타 뭐 수목이나 네, 건물 데이터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분류를 해주고요. 그리고 DEM 데이터 역시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이 DEM 데이터를 그 기타 이제 등고선을 추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이 DEM 데이터 위에 등고선을 그리는 작업들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에 들어가셨을 때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인데 네, 이렇게 그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넓이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특정 그 단면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좌표 값이나 고도 값을 직접 확인하고 클릭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주석다는 기능처럼 그 여러 개 포인트를 각각 찍어서 저장을 하는 기능까지는 제공이 되지 않지만 그 특정 포인트에 대한 그 이 좌표 값이나 고도 값을 확인하기에는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 진행을 할 때 뭐 오른쪽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지상점 분류, 포인트 클라우드 정확도 최적화, 기타 여러 가지 DM을 생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체 다 지금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L1을 쓰실 때보다는 아무래도 DJI 테라를 구매하셔야 되는 그런 부담들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